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좀 준비 좀 하느라고 이게 지금 이제 요거를 준비를 했어요. 요거 바로 그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느라고 테스트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다녀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후딱 다녀왔습니다. 예, 쓰리님 안녕하세요. 달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금요일인데 뭐 어디 안 다녀오셨어요? 다들 불금이라고 지금 이 근처는 다 난린데 추워도. 집이 제일 편안하죠. 상당히 춥습니다. 날씨가 막 손이 얼어가지고 아까 기타를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쓰리님 기타 뭐 자주 연습하세요? 저는 그 어제랑 오늘이랑 하루 종일 거의 편집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할 시간이 기타도 연습해야지 또 촬영해 놓은 것도 편집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생각보다 이 유튜브를 유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되고 매일 2시간이면은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도 매일 2시간씩 연습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2시간씩 연습하시면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을 텐데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저도 이제는 연습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길어야 한 4시간? 3시간, 4시간? 그 외에는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참 그 연습할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들 한잔 하러 가셨나 봐요. 왠지 쓰리님과 저하고 맞다. 그 제가 계속 쏘리님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크게 다시 보니까 쓰리님이시네요. 채팅창에 닫혀버렸어요? 아, 달님. 네. 채팅창에 그쵸. 매일 2시간씩 꾸준하게 연습하면 스케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지금 뭐 무슨 연습하세요? 5 포지션? 5개 블록으로 나눈 거? 아니면 7개 블록으로 나눈 거? 사실은 그 2개가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이제 어, 5개로 나눈 거는 조금 이제 아래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고 7개는 음이 3개씩 꾸준하게 연결돼 있죠. 그래가지고 3개씩 꾸준하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연습하실 때요, 쓰리님. 아, 그 본인은 잘 몰라요. 실력이 느는 건지. 예. 이게 그 한 번에 딱 그 본인이 스스로가 이게 느는 그 과정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안 느껴져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인가 내가 이게 되네 이럴 때가 올 거예요.
아, 네, 그쵸. 네. C 메이저 7 예를 들면 C 메이저 7을 딱 울리시고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니안 스케일 그 다음에 뭐 리디안 스케일 코드톤 아 이제 좀 편하게 멜로디 그러면은 뭐 달림도 그렇고 쓰림도 그렇고 주로 일렉 기타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쿠스틱 기타 가지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 핑거 스타일 그 핑거 스타일이 테크닉이 어렵죠 그게 리듬 스트로크 아, 리듬 스트로크 그다음에 핑거 스타일 네 핑거 스타일이 유행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됐나 그쵸 아 어쿠스틱 갖고 연습하시는구나 음, 그 핑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음, 네 쓰리님은 일렉 쪽이시고 어쿠스틱이시고 핑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론 자체나 어떤 음악 자체는 어려운 음악을 하진 않아요. 핑거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이 개방현을 이용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개방현에 관련된 어떤 코드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저 핑거 스타일은 일단 카피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카피 같은 거. 좀 유명한 곡들이나 좀 많이 알려진 곡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론만 조금 아시면 기본적인 스케일하고 코드의 관계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은 근데 또 핑거 스타일도 또 재즈 보이싱도 사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핑거 스타일도 요즘은 좀 점점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그 성향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모든 음을 도수로 생각하려니 어렵네요. 음, 이 음을 도수로 생각하는 거 그거 왜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삼화음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음 하나하나 찾는 거 했었잖아요. 황혼 예, 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황혼 네. 한 번은 그 고등학생이 한 번은 그 핑거 스타일 쪽 학생이 배우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이제 악보가 있으면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어 좀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제 황혼을 좀 알려줬었는데 예. 황혼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음을 그 도수로 생각하는 게 그게 쓰리님 그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메이저 스케일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메이저 스케일 갖고 하는 거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트레이닝을 먼저 해서 메이저 스케일을 12키로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일단은 그게 좋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그 스케일을 다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근데 일단은 뭐 스케일 전체 뭐 예를 들면 뭐 얼터드라든지 뭐 이런 스케일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지금 단계선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코드 스케일 있잖아요. 7개. 네, 그거라도 정확하게 코드 톤과 그 다음에 논코드 톤, 텐션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러면은 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 나왔으니까 어디 있냐? 여기 있구나. 이거를 창이 움직이면 안 되지. 아이고야. 그렇지. 아, 열공 중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진짜 좋아요.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연습을 해놓는 게 무조건 메이저 3화음을 기본적으로 딱 놓는 거예요. 도미솔. 그쵸? 커서는 들어가고 그래 놓고 얘네들을 일단 기준으로 루트 3음, 5음, 메이저 3화음을 놓고 반음 가면 7, 미파 반음이니까 5음, 4음, 4, 그 다음에 도에서 레 5음이니까 2, 그리고 옥타브 올리면 9, 솔에서 라 같은 경우 5음이니까 6, 6, 그 다음에 13.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네.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지금 텐션은 안 되는 거고 아이오니안 스케일에서는 텐션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그래도 연습하기 위해서 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즉 3, 4랑 여기가 루트 3, 5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이 진짜 좋습니다. 이 방법 3, 4, 7, 8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이고 요 관계만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것만 딱 하시면 어떤 메이저 스케일이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다. B 플랫 메이저 스케일이면 대신에 이제 메이저 트라이드를 제가 12키로 다 외워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C 플랫, 레파 이렇게 B 플랫 메이저 3화음을 딱 외우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루트 3음, 5음에서 B 플랫 반음 떨어지면 라 이게 7 레에서 반음 올라가면 레샵이 아니고 미 플랫 그래서 4 그 다음에 B 플랫이니까 5음 올라가면 도 2 그 다음에 5음이 파니까 솔 5음 올라가면 그쵸 6 그러면 13 11 9 이렇게 그러면은 원하는 숫자의 음을 메이저 스케일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죠. 예. 이거가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D 도리안이다. D를 말고 C 도리안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C 도리안은 C-7을 가지고 있잖아요. C 도리안 스케일은 2-7일 때 쓰는 스케일이고 그러면 도, 미 플랫, 솔, C 플랫 이렇게 딱 돼 있죠. 코드 톤 4개. 마이너 7 코드 톤이니까 루트 플랫 3, 5 플랫 7. 그 다음에 도리안은 텐션 9, 5음 위. 그리고 3음 플랫 3음에서 5음 위. 그래서 텐션 11. 그 다음에 5음 위는 라인데 얘는 요 플랫 3음과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증4도가 돼서 얘는 그래서 꼭 E 플랫 7처럼 F7처럼 들리니까 적는 거 좋죠 이거.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스케일톤 6라고 스케일톤 6
요런 식으로 이제 코드톤과 논코드톤 요런 식으로 이제 딱 외워놓으면 되죠. 네. 그래서 얘는 C-7 코드톤에 9, 11이 텐션이고 그 다음에 스케일톤 6고 이런 식으로 딱 해놓으면 그쵸?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12음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쓰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달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여기까지는 아니시다 하더라도 한 번쯤 봐놓으면 아 저런 식으로 음들을 각각 볼 수 있구나.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음이 총 12개 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12개 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자, 보면은 일단은 도미솔시를 먼저 중심에 놓을게요. 빨간색으로 놓을게요. 도, 미, 솔이라는 C 메이저 트라이어드를 딱 중심에 놔요. 놓은 상태에서 얘는 루트하고 3음하고 장삼도 완전호도 그쵸? 이 상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반음이 떨어지면 7이고 온음이 떨어지면 얘는 이제 내추럴 해줘야죠. 그러면 단칠도 우리 도미넌트 할 때 그 7음 그리고 루트에서 반음 올라가면 플랫 2 텐션일 땐 플랫 9 온음 루트에서 온음 올라가면 2 텐션일 땐 9 그 다음에 3음에서 반음 떨어졌을 때는 미 플랫이에요. 이때는 플랫 3음 즉 도에서 도와 미 플랫일 때는 C 마이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코드와 스케일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대신에 메이저 3음이 있을 때는 이 마이너 3음은 코드의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 3음은 우리가 샵9이라 해서 블루노트로 사용이 돼요. 메이저 3음이 존재할 때, 즉 C 메이저나 C7이나 C 메이저 7 이러한 코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C 메이저 7, C7 이럴 때 이 E 플랫이 블루노트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C 메이저 7일 때도 많이 써요. 메이저 7일 때도, C 메이저일 때도, E 플랫. 이게 그 블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음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메이저 3음이 울릴 때, 메이저 코드가 울릴 때, 즉 미가 울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미 플랫은 바로 그 샵9 블루노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C 마이너 코드일 때는 도 미 플랫 해가지고 C 마이너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미 자체는 뭐 다른 어떤 걸로 할 수가 없고 무조건 3음이 돼요. 미는 3음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코드톤 역할을 수행을 해요. 미는 루트하고 3음하고 5음은. 자, 이 상태에서 미에서 반음이 올라가면 파가 되죠. 이때는 이제 포. 그렇죠? 우리가 아이오니안 스케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 3음하고 반음 관계가 되니까 포가 스케일톤 포가 되죠. 텐션이 못 되죠. 어보이드 노트. 그렇게도 얘기하죠. 하지만 미 플랫이 코드톤일 때는 오는 관계니까 얘는 텐션 11이 되죠. 이때는. 그렇죠? 마이너일 때는 다. 마이너 같은 경우 도리안이나 에올리안이나 프리지안, 로크리안 등은 다 3음이 플랫 3음이잖아요. 단 3도잖아요.
그러니까 4는 다 텐션 11이 돼요. 그렇죠? 아이고 어쩌라 해야 되나. C 마이너 11. 자, 이건 뭐 나중에. 그 다음에 파샵은 샵4. 이건 이제 리디안 사운드. 하지만 이 파샵은 솔 플랫하고 같잖아요. 요거를 이제 음악 용어로 이렇게 이명 동음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딴 이름 한 소리. 그쵸? 음표상은 다른데 소리는 같은 거. 그게 파샵 솔 플랫. 이때는 플랫 5. 그죠? 우리 마이너 플랫 5 할 때, 마이너 7 플랫 5, 디미니시 이럴 때 다 오미 플랫 5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이 있고, 솔에서 반음 올라가면은 솔 라플랫도 있고 솔 샵도 있죠. 이것도 두 개가 같은 의미죠. 솔 샵일 때는 샵 5, 우리 어그먼티드. 라플랫일 때는 에올리안 같은 경우 플랫6, 내추럴 마이너도 라플랫이죠. C일 때. 이럴 때는 그쵸. 텐션일 때는 플랫 13으로도 얼터드 텐션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다음에 라 내추럴 땐 6, 13. 우리가 6 코드도 있고 메이저 스케일도 6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안, 리디안 다 텐션 13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믹솔리디안도 텐션이 13이죠. 네. 이렇게 12음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12음 안에 모든 그 음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12키가 또 존재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음들을 코드와 스케일을 다 이해를 하시면, 그거에 대한 이해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각각 그 음들의 그 특징들을, 예. 자, 도가 만약에 붙으면, 그러면 그쵸, 얘는 레 플랫, 프리지안, 그럴 때 플랫 2가 들어가고, 그쵸, 레 플랫. 아니면 텐션 플랫 9, 플랫 9.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미넌트에서 텐션으로도 활용될 수 있고. 이거 예, 그쵸.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 이해가 되시면, 예, 요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9 같은 경우는 우리 C9, 그래서 이걸 조금 미룰게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시기 편하죠. 그러면 C9, 우리 이런 식으로 펑크 리듬 같은 거 할 때, 16 리듬 할 때도 많이 쓰는 거. 9, 플랫 9. 요거는 제가 그 재즈 보이싱에 다 올려놨어요. 예. 그 재즈 보이싱 해가지고 제가 텐션 하나 들어가는 거, 텐션 2개 들어가는 거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샵9 같은 경우, 그쵸, 도미넌트에서 지미 핸드릭스 코드라 그러죠. 샵11 같은 경우, 리디안 사운드, 그쵸. 그쵸. 네, 샵11 사운드. 그럼 마이너 7 플랫 5일 때는 이땐 G 플랫.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묶어서 말씀드려서 그런 거지,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만약에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거의 뭐 대학교 한 실용음악과 이런 거 한 3학년 이상 수준, 거의 4학년 수준, 네, 다 이해를 하시면 플랫 13, 물론 샵5로도 사용되고. 네, 너무 초반부터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그 이런 뭐 다른 얘기들은 다 접어두고라도 이런 식으로 음을 12음을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 네. 요거라도 한번 요거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네. 이거랑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했던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을 왜 안 작아지냐? 네. 네. 요거를 제가 그 또 이렇게 잘라 가지고 내일 또 올려놓을게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그 우리 라이브 했던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네. 자, 이거 하려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샵 붙는 거, 플랫 붙는 거 오늘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요거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우 생각보다 잘 되네요. 좋네요 이거. 실시간으로 펜으로 바로바로 따닥따닥 적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쓰리님 그러지 마시고 레슨을 받으세요. 조금 감이 안 오고 그냥 제대로 감이 오게. 아이고 봐, 전체 화면이 다 움직여 버리네. 제가 아직 이 OBS 프로그램을 아주 잘 활용은 못해요. 그래도 대충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감이 와서, 예, 잠깐 숨겨놓고. 아, 달님 근데 뭐가 예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이거 저기 아이패드 해가지고 이거 퀵타임으로 한 거예요. 퀵타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제 지금 노트북이 맥북 M1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맥북하고 연결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퀵타임으로 이제 이 맥북에 있는 화면을 녹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이폰 안 쓰는 거 하나 있는데 XR이 있는데 그거가 지금 이 카메라가 그 아이폰 XR이에요. 걔가 인식을 해요. 이 맥북에서 쟤를 카메라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를 이제 같은 계정이면은 제가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선을 안 꽂고도 그냥 카메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애플끼리는 그 호환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조적인 어떤 그러한 뭐 카메라로도 대체해서 쓸 수 있고, 예, 그래가지고 따로 뭐 웹용 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거 쓰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삼각대 해가지고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제가. 네네. 아, 아 이게 지금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 뭐냐, 어디에다 올려놨냐? 제가 그 최근에 올려놨는데, 예, 이론 풀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있냐?
예. 4주 전에 제가 올려놨네요. 코드 스케일 이거 하나로 끝내자 그래가지고 음악이론 풀 버전에서 재생 목록에도 있고요. 예, 그 동영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동영상을 딱 눌러보시면 예, 4주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좀 개념을 잡으시는 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 그 모아뮤직 그 저기 동영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악 이론 해가지고 쭉 올렸잖아요. 그 재생 목록에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그 필요한 거 다 지금 거의 다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이제 디미니시 스케일의 특징 이제 요거 지금 어제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찍은 게 몇 개 더 이제 편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 끝나고 모달 인터체인지 종합적으로 한번 끝나면 이제 기본 재즈 화성학은 어,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있긴 한데 그거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좀 더 이제 어려운 컨셉적인 것들이라서 그거는 그거는 일단 그 말하자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을 한번 짓고 모달 인터체인지까지 하고 일단락을 한번 지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기본적인 것들 보니까 그 제가 올린 그 영상들이 좀 생각보다 좀 어려워서 보시는 분들이 좀 되게 그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예. 이게 뭐 저 혼자만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는 그런 의미는 그거는 좀 웃기잖아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봐주고 그에 따라서 저도 좀 이렇게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좀 수익이 나고 그렇게 해야 저도 이제 탄력을 받아서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한 2년 6개월 됐는데 마이너스라 수익이 빵원이라 마이너스가 아니라 수익이 빵원이죠. 그냥 제 노력과 시간을 2년 6개월 동안 그냥 쏟아붓기만 한 상태라 그래서 좀 약간 쉽게 쉬운 어떤 그런 이론적인 거라든지 기타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원론적인 것들 그런 걸로 좀 돌아가 볼까도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건 기타도 조금 더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뒷부분을 그래도 또 제가 또 계획한 게 있으니까 좀 더 뒷부분을 좀 더 마무리하고 예, 많이 어렵죠. 아, 이거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공 수준이에요. 전공 수준.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진도를 한 3학년 3학년 정도 뭐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건 근데 수준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걸 다 파악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예,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거 학교 교재로 사용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 예, 실제로 제가 가르칠 때 다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이고. 예. 근데 사실 이게 그 쉽다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쉬운 거는. 예. 근데 이게 음정서부터 이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들 많이 아시는 것들 뭐 메이저가 뭐냐, 마이너가 뭐냐. 그냥 메이저 하면 도미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다 음정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그 숫자 표기 있잖아요. 코드 표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다 루트에서부터 다 음정 관계를 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C 메이저 코드 하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나만. 아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거예요. 쉽나? 쉽, 쉽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 장 넘길게요. 자, 보시면 제가 오선지를 크게 해드릴게요. 저도 잘 안 보여서. 예를 들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번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스케일 코드 도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가 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부터 시작해서 이 도가 C니까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죠. 뭐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파랑 시도 자체가 자연 그 오음계적 반음이라 해서 얘 자체가 애초에 반음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피아노 자체에서도 미파와 시도는 흰 건반끼리 반음이잖아요. 중간에 검은 건반이 없는 반음이잖아요. 예. 그쵸? 그런 걸 우리가 오음계적 반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미파와 시도는 그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의 반음보다도 조금 간격이 넓대요. 소리가 실제로 조금 넓다고 하는데 뭐 저는 그걸 전혀 못 느끼겠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있으면 이 도에서부터 레까지는 온음이라고 하지만 이 온음이라는 게 이라고 쓰지만 장이도라고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이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정이. 그러니까 쉬운 거부터 차분차분하게 하나씩 이렇게 쭉 나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음정이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다음 진도를 못 나가거든요. 음정. 그래서 제가 그 이론도 음정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음정을 알아야지만 코드도 이해가 되고 스케일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게 C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각각의 이렇게 음의 그 음정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 같은 경우는 3이라고 하지만 얘는 도에서부터 장 3도예요. 그걸 우리가 3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미, 도, 미, 그쵸? 미. 그리고 파는 4라고 5, 6, 7 다시 루트. 이건 8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은 얘는 완전 4도, 완전 5도, 장 6도, 장 7도
완전 8도. 어차피 도하고 도는 완전 8도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도도 이렇게 음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C7인데 플랫 9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표기법도 이해를 해야죠. 장칠도일 때는 메이저 7이라는 걸 쓰고 단칠도일 때는 그냥 7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클래식에서 먼저 와서 그래요. 클래식에서 단칠도를 그냥 C7 이렇게 먼저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칠도는 이렇게 7. 그러니까 장칠도는 앞에 메이저가 붙는 거죠. 그럼 우리가 C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있으면 C 메이저의 7이 아니라 C 도미솔이라는 장사마음의 장칠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C 메이저 7은 도미솔 C야 이거는 쉽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코드가 어려워지는 거죠. 세븐스만 해도 코드 종류가 많으니까 3화만 해도 기본 5개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이론 거기에다가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리고 재생 목록도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음정 네네네. 그쵸. 그거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음정이 바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거 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하면은 말이 된다라는 거, 단어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도, 미, 솔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죠. C 메이저 트라이어드라는 C 코드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그쵸? 단어인데 좀 쉬운 단어죠. 이거는. 그쵸? 그러면서 이 안에 장삼도와 완전오도가 포함되어 있고 완전오도. 그러니까 음악은 이 서로 음정 간에 서로 부딪힘에 의해서 같이 울리건 시간차를 두고 울리건 이 울림에 의해서 음정의 간격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C 메이저 7이 딱 울리고 있는데 레가 있으면 레 그쵸? 이게 다 음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거에 가장 그러니까 음악의 기본 단위이자 일종의 그쵸? 그 철자죠. 철자라고 해야 되나? 한글 기역 리은 디귿 미음 비읍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한글로는 뭐라고 하지? 자음 모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음 모음이죠.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게 이제 바로 앞으로 뭐 이제 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뭐 이제 좀 어려운 스케일들은 이제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카피하고 단순하게 좀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냥 테크닉적으로 조금 늘리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피곡을 좀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론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도대체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저 리듬은 뭐야? 저기서 왜 이런 음이 나왔는데 잘 어울리지? 여기선 왜 분위기가 이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네. 수준이 너무 높네요. 수준을 좀 우리 낮춰요. 쓰리님 때문에 계속 수준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리님 그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코드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걸 우리가 보통 1도 코드 내지는 어, 뭐 무슨 메이저 스케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기억하는 걸 바탕으로 그 위에 쌓여지는 음들, 물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음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음악은 어렵다. 갑자기요? 스님 지금까지 질문을 저렇게 질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저렇게 하셔놓고 갑자기 왕쳐 보입니다. 연주곡 한 곡 해주세요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아, 표정님 어서 오세요. 에? 수업 중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수업이 있나요? 9시인데? 뭐였더라? 아, 그런 의미였어요. 이게 저작권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이게 뷰티풀 러브이란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리님이 뭐 연주곡 한 곡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했었던 거. 아, 자 여기까지.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은 완전 이해. 이보다 좀 높은 수준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높은 수준이요? 음, 뷰티풀 러브이라고 유명한 곡이에요. 뷰티풀 러브. 사실 그 달님 어, 어려운 거는 되게 많아요. 수준 높은 거는 되게 많은데 음, 그 거기 그 제 이론 거기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그 어려운 게 많죠. 갑자기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이제 그 한참 그 디미니시 스케일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거예요. 그 구조가 되게 재밌거든요. 단삼도씩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단삼도씩 이루어져 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그게 그리고 또 제곡 중에 그 카페 더 블루스라는 곡이 있는데 네, 이게 또 그 디미니시를 활용한 멜로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표정님은 뭐 한 좀 요즘 최근에 잘 안 보이시던 것 같았는데 아 오늘도 또 음악도 그 저기 뭐야 또 다른 그 유명한 뮤지션들 거 좀 유튜브를 좀 봤는데 아, 죽이더라고요. 아 너무들 다들 너무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길라드 헥셀만이라고 예.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앨범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기타리스트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고 그것만 그냥 별로 이렇게 큰 그거 없으면 진짜 그쵸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삶이죠. 배짱이의 삶. 아 그러셨구나. 아 그쵸. 그 출장이 잦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일을 하신다는 얘기니까 그 좋은 거죠. 예. 표정님 좋은 겁니다. 예. 그럼요. 예. 일을 하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기타 친 것도 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아, 네. 네. 자, 쓰리님. 디미니시드는 단삼으로 이어지는데 그 단삼이 코드톤이라면 스케일이 따로 있는. 그럼요. 그 지금 제가 계속 그 디미니시드 스케일 계속 올려놨잖아요. 네. 지금 쓰리님 말씀하시는 것도 다 있습니다. 디미니시드 스케일은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다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시메트릭 디미니시라 그래가지고 홀 하프 디미니시가 있고요. 하프 홀 디미니시는 근데 그게 디미니시 코드일 때도 쓰는 게 아니라 도미넌트일 때 쓰는 건데 어차피 홀 하프 홀이 발음 차이잖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거예요, 사실은. 생각 관점만 조금 다른 거지. 그러니까 관점만 조금 다른 거지. 결국엔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센딩 디미니시에서 사용하는 그 디미니시 스케일이라서 그 재즈 마이너에서의 일곱 번째 코드가 디미니시 코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얼터드 스케일도 나오고 리디안 플랫 7, 즉 믹솔리디안 샵 11도 거기서 나오는데, 네네. 그 제가 그 최근에 올린 이론들 있잖아요. 묶음 말고 원래 그 계속 그 1편부터 쭉 갔던 것 중에서 최근 거예요. 최근 거. 디미니시 스케일 해가지고 제가 쭉 그 기본 스케일 쭉 설명해 놓고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 다 있습니다. 이 디미니시 스케일은 상당히 이게 되게 뭐라 그러지? 좀 그 음열 자체가 오는 반음, 오는 반음, 반음, 오는 반음, 반음 이렇게 약간 대칭이 돼 있어요. 시메트릭이란 뜻이 그런 어떤 대칭적인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죠. 네. 그게 스케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디미니시 스케일은 재즈 마이너로 가야 되는구나. 가만있어 봐. 그럼 B. 아, 하모닉 마이너네. 하모닉. 재즈 마이너가 아니라 하모닉 마이너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 얼터드 스케일이 있고 리디안 플랫 7 스케일이 있는 건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고 이거는 디미니시랑은 관계없고 하모닉 마이너.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의 일곱 번째 코드가 디미니시 코드거든요. 예. 그래서 B 디미니시. 이게 C 하모닉 마이너인 거죠. 이렇게 해도 사용이 되고 요거는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 디미니시 때 이걸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죠. 이 스케일이 결국에는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하고 같은 스케일이에요. 좀 어렵죠 이게 좀. 그러니까 달림 이런 게 이제 그 높은 수준인 거죠. 이런 게 되게 좀 어려운 거. 그러니까 251일 때 D-7, G7 이때 B 디미니시도 되는 거죠.
오늘도 되게 지금 설명이 좀 되게 광범위하고 어려운 설명들을 많이 했네요. 플랫 9, 플랫 13이랑 같은 거 믹솔리디안. 자, 이거예요. 믹솔리디안 스케일은 자, 그냥 편안하게 G에서 볼게요. G가 편안하니까 솔라시도 레미파 솔라시도 레미파 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솔라 할 때 솔라가 아니라 솔라 플랫으로 가는 거죠. 솔라 플랫 시도 레 미가 아니라 미 플랫 파 솔라 플랫 시도 레 미 플랫 파 솔라 플랫 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믹솔리디안에서 9하고 13을 플랫 9, 플랫 13. 그쵸, 그거죠. 아, 메이저 스케일하고는 다른 스케일. 결국에는 이거는 아니요. 달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달림 요거를 보시면 돼요. 뭐냐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우리가 아이오니안, 도리안 쭉 7개 코드 스케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마이너 스케일,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그거는 메이저 스케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 있어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하고 구조가 다르죠.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도 물론 메이저 스케일하고 구조가 다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란한 줄 관계잖아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하고 메이저 스케일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케일들이 같아요. 따지고 보면 마이너 스케일하고 메이저 이 코드의 코드 스케일들이 구성음들이 그런데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달라요. 구조가 메이저 스케일하고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하고 다른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뉘앙스가 나와요. 그리고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 뭐냐면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의 상행만 가지고 상행 하행을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 스케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마이너 스케일을 잘 모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핑이 빨간색으로 떴었네요. 자, 우리가 기본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코드를 쌓고 음악을 만드는 네네네 달림 구조가 달라요. 자, 메이저 스케일은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12키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코드가 쌓이면은 뭐 C, C 메이저 7, D 마이너 7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7개 코드가 쭉 나오잖아요. 그쵸? C 메이저 7, 뭐 D 마이너 7, E 마이너 7, F 자 이걸 적어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 자, 이거를 괜히 준비한 게 아니죠. 자, 지우개를 한번 확 지우고. 좋네요. 이거 아이패드 연결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C 메이저 스케일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예요. C 메이저 스케일. 그 다음에 마이너 스케일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얘가 마이너 스케일의 그 핵심이 되는 스케일이에요. 마이너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그래서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 오늘은 이걸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샤 플랫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들 얘는 루트 2 플랫 3이라는 거는 요 간격이 단삼도라는 얘기예요. 단삼도. 물론 미의 플랫이 붙어서 단삼도가 된 거고 도에서 미는 장삼도죠.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누는 가장 핵심 음이 바로 이 장삼도냐 단삼도냐. 이게 바로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코드도 마찬가지고 스케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음이 바로 이 메이저 3음이냐 마이너 3음이냐 장삼도냐 단삼도냐. 자, 그 다음에 4 똑같죠. 완전 4도 5 근데 얘는 단 6도라서 플랫 6 단 7도라서 플랫 7 이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의 구조인데 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게 패드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펜을 들고 있어서 그런가? 야. 자, 여기서 코드를 쌓아보면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플랫, 시 플랫이잖아요. 그러면 솔부터 쌓아주면 솔, 시 플랫, 레, 파로 G 마이너 7이 나와요. 즉 5도가 마이너 7이에요. 즉 이 우리가 도미넌트 모션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G7 즉 5, 7이 존재하면서 1도인 C로 C 메이저 7을 해결받지는 이러한 그 도미넌트 모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내추럴 마이너에서는 애초에 태생 자체가. 다섯 번째가 마이너 7이기 때문에 5도 7인 G7이 없어요. 그런데 C 마이너 키에서 있잖아요. B 마이너 저기 D 마이너 7 플랫 5 G7 C 마이너. 그럼 이 G7은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바로 하모닉 마이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스케일의 두 번째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즉 우리가 마이너 키의 곡을 쓸 때는 바로 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을 가지고 곡을 쓰는데 5도 7만 하모닉 마이너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같은 루트에 있는 C 하모닉 마이너에서 C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하고 똑같은데 이것도 제가 이론 그 레슨에서 다 올려놨어요. 마이너 스케일 그 설명할 때 C가 내추럴이 돼요. C 이렇게 도레미 도레메 파솔리 시도 해서 C가 딱 들어옴으로써 리딩톤 일곱 번째 음을 리딩톤이라고 이것도 제가 그 이론에 다 올려놨는데 리딩톤의 입금음의 효과도 내주면서 그러면서 이때 5도인 솔부터 코드를 쌓아주면 솔실의 파인 G7 즉 5, 7이 나와요. 이게 핵심인 거죠. 여기에서는 5도가 마이너 7이고 내추럴 마이너에서는 5도고 하모닉 마이너에서는 C 하모닉 우리 하모니 할 때 그 얘기예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에서는 5도가 도미넌트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이너 키에서는 커서를 지우자. D-7 플랫 5 G7 그리고 C 마이너 이게 바로 마이너 2, 5, 1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5도 7이 바로 어디에서 오는 거냐? 바로 이 하모닉 마이너에 있는 5도 7인 거예요. 그리고 이 D-7 플랫 5는 애초에 레파 라플레토인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인 거고 C 마이너도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고 얘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인 거예요.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5도인 거예요. 네네. 네.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디미니시 같은 경우가 C 레파라 해가지고 B 디미니시 7이 나오죠. 얘가 바로 이 G7이 스케일이 그 3님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이에요. 왜? 지금 이 하모닉 마이너에 있는 G7의 다이어토닉은 바로 이렇게 미 플랫하고 A 플랫이 들어가 있죠. G7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스케일이 다이어토닉이기 때문에 구성음이기 때문에 미하고 라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G7 입장에서는 9이고 13이고 미가 그쵸. 근데 이 하모닉 마이너에서의 이 G7은 얘가 텐션 플랫 9이고 얘가 텐션 플랫 13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이저로 가는 5도에 있는 G7은 솔라시도 레미파솔인 G 믹솔리디안 스케일을 치는 이 기본인 거고 마이너 키에서 있는 이 G7은 그래서 이 G7에 플랫 9 혹은 플랫 13이 붙는 이유가 바로 얘네들 때문인 거죠. 얘의 다이어토닉 자체가 바로 하모닉 마이너의 다이어토닉 자체가 바로 이 G7이 하모닉 마이너가 다이어토닉이기 때문에 E 플랫하고 A 플랫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G 입장에서는 플랫 9, 플랫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믹솔리디안하고 똑같은데 믹솔리디안하고 똑같은데 플랫 9과 플랫 1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G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요나 팝에서 요즘이 아니죠. D-7, G7, C 메이저 7은 이거는 분명히 C 메이저 키인데 여기에서 이 D-7 플랫 5, G7 플랫 9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꼭 안 써도 되고 플랫 13을 써도 되고. 그래서 얘의 거를 또 빌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다 교차를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2-5-1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메이저로 가는 2-5-1과 마이너로 가는 2-5-1은 서로 다 교차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던 인터체인지의 가장 기본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모드들도 있는 코드들도 서로 이제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1차적으로 모던 인터체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같은 스케일의 다른 코드를 빌려와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제가 다 올려놨던 건데, 세 번째가 이제 멜로딕 마이너죠. 마이너 스케일. 이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은 상행과 하행이 있어요. 그래서 너만 좀 지우자.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은 상행과 하행이 있는데, 상행은 도, 레, 미 플랫, 파, 솔, 라, 시, 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뭐 꺾어지더라도 올라가는 음은, 떨어지는 음은, 아이고 네가 왜 나와? 도, 내추럴 마이너하고 똑같아요. 파, 미 플랫, 레, 도.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두 개를 다 만족시킨 걸 우리가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해요. 올라갈 때는 도, 레, 메, 파, 솔, 라, 시, 도, 레, 메, 파, 솔, 라, 시, 도. 떨어질 때는 세, 라, 세, 레, 솔, 파, 메, 레, 도, 세, 라, 플랫, 솔, 파.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똑같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는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 이거를 만족하는 전체를 우리가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재즈 뮤지션들이 이렇게 상행 하행을 다 이 도, 레, 미 플랫, 파, 솔 이 상행만 가지고 상행 하행을 다 써요. 써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재즈 마이너 스케일 안에는 바로 리디안 플랫 7 얼터드 스케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 마이너 스케일. 지금 가려져 있구나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 C 메이저 스케일. 자 C 메이저 스케일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그러면 C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은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 그냥 C 마이너 잡아야지. 그 다음에 C 멜로딕 마이너 상행 하행. 상행과 하행이 다르죠. 하지만 재즈 마이너 스케일은 상행 하행 다 같죠.
여기에서 이제 얼터드 스케일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리디안 플랫 세븐 스케일 나오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로크리안 내추럴 라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아무튼 그래서 믹소리디안 플랫 9 플랫 13 스케일에 관한 설명, 바로 이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과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의 관계, 요거 두 개가 이제 그 믹솔리디안 플랫 9 플랫 13을 사용하는 그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도를 공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메이저 251에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 요 제가 요거 알려드렸던 거 요거. 네. 뭐 일단 얼터드 스케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리디안 플랫 7 스케일은 일단 뭐 뒤로 미루더라도 그거는 뒤로 미루더라도 여기 있었구나. 네. 요게 가장 핵심인 거죠. 쓰리님 어떻게 조금 이해되세요 이제? 달님 이 정도가 딱 수준에 맞는 화성하게 이거는 되게 지금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 되게 높으신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시면 예, 이제 기타만 열심히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네, 쓰리님 그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보시고 제가 이 내용도 사실은 다 올려놨거든요. 예, 그 이론에 다 올려놔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인내심을 갖고 보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예, 막 엄청 졸리고 그때 풀 버전 올려놓으니까 어느 분이 뭐 잠 올 때 들으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기와의 싸움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그 엄청난 꼴초가 단칼에 담배를 끊는 거랑 똑같은 거죠. 비유가 좀 웃긴가? 네. 근데 이거 좋네요. 이거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그 기타와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그렇지. 그 샵이나 플랫 이런 거 샵이 몇 개 붙은 무슨 메이저 스케일이고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올릴게요. 또 기초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이 라이브 때는 안 되겠는데요. 달님. 쓰리님. 저도 그런 꿀처였습니다. 저도 근데 아직 못 끊고 끊었다가 다시 폈다가 독한 사람. 달님 스케일만 외우다가 인생 다 가겠어요. 네, 맞습니다. 스케일만 외우다 다 인생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달님 저기 황혼 그 연습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한참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너무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을 공부하면서부터는 되게 그 뭐랄까 되게 막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되게 막 행복했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 메이저 마이너 펜타 그것만 하셔도 돼요. 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예, 진짜로요. 이거 모르셔도 코드 진행 그런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솔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모르셔도 돼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주책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조절을 하셔야죠. 내가 원하는 거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취미로 내 인생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골치 아프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저도 100% 동의를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거 뭐 이렇게 예, 쓰리님 욕심이 생기면은 그건 공부하시는 거고 이거 너무 골치 아파 그러면 그냥 접어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기타를 내가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유명한 곡들을 내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요. 음. 그쵸.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어 놓으시면, 예, 이렇게 한번 들어 놓으시면, 어, 이게 그래도 뭐, 뭐 그렇다더라. 뭐 나중에 까먹어도 그래도 그쵸. 분명히 도움이 되죠, 또. 예, 음악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아, 쉽게 접근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게 접근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음악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목표는 높게 발은 확실하게 땅에 딛고 명언이십니다. 예, 그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로 하는 실력까지는 미치지 못했어요. 예, 거기까지 가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만큼 부족했던 거죠. 예, 예. 저도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열정, 그쵸. 그게 또 이 사람이 또 이게 또 살아가는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열정, 그쵸. 어, 열정이 참 중요한 거죠. 예. 사실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꾸준하게 오셔서 이렇게 라이브를 같이 하시는 것도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예.
아, 퇴직하고 늘고 할 일 없을 때 음악의 말에 내 필에 꽂혀 기타 연주 막걸리 한 잔. 으아. 자, 그럼 앰프 한 대 있으면 되고요. 달님 그 제 유튜브 보세요. 거기 그거 보세요. 음. 아, 쓰리님 거기서 더 발전하시면 그거죠. 아, 밴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하는 거죠. 예. 요즘 그 MR 그 저기 그 트랙은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그거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조그만 앰프 하나 아니면은 그냥 뭐 그 헤드셋용 앰프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거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쫙 해가지고 연주하고. 근데 또 이제 밴드를 하시면 완전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예. 그러니까 쓰리닝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직장인 밴드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쉬운 곡도 되게 많고 기타 실력이 없는데도 그 저기 직장인 밴드 하면서 이렇게 곡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막 복잡하게 어려운 거 말고 그 왜 요즘 왜 그 직장인 밴드용 그 가요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실제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같이 이렇게 쫙 실제 그 해보는 것도 그것도 아주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 곡을 어려운게 연주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뮬 아시죠? 뮬. 그 사이트 뮬 아세요? 아, 스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딱 들켰어. 뮬. 여기 저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구인 구직 엄청 많아요. 음악에 관련된 기타도 다 아시잖아요. 어. 저희 비슷한 세대들이나 뭐 40대, 30대, 50대 다 요 기타 좀 하시는 분들은 다 뮬. 여기서 중고 기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쵸? 여기에 이제 뭐 밴드 멤버 구인도 있고 뭐 이제 프로지향 이런 것도 있고 뭐 직장인 밴드도 있고 지역별로 있고 아 요즘은 또 그 뭐지 당근에서도 당근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쵸? 예. 요즘 뭐 당근에는 없는 게 없던데요. 그 지역 사회에 무슨 완전 당근. 참 그 쓰리님하고 달님이 지금 이제 현재 뭐 두 분이 계시니까 제가 좀 질문 좀 해볼게요. 그 이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은 좀 한동안 쉬었다가 한번 하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 라이브를 꼭 뭐 어떤 이 라이브에서 뭔가 레슨을 한다거나 뭔가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음악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으- 아 뮤를 모르셨구나. 뮬은 굉장히 오래된데요. 저 어릴 때부터 있었던데요. 어릴 때는 아니고 뮬이 원래 그 밴드였대요. 밴드. 원래 밴드였는데 그 멤버들이 이렇게
하여튼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뮬에서 그 기타 중고 거래 다 뮬에서 해요. 뮬이 우리나라 최대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개인 레슨, 학원 이런 것들 다 뮬. 그래서 참 그 어떻게 진행을 매주 어, 어, 네, 달님 의견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민님.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음악 레슨도 하고 뭐 지금 하던 식으로 세상 얘기도 하고. 네. 사실 저도 되게 이 시간이 되게 즐거워요. 재밌고 행복하고. 네, 되게 즐거워요, 저도. 네. 같은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장성민님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계속 하시다 보면 언젠간 떡상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장성민님. 아, 아, 이 홍보가 저는 홍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음, 그 열심히 쇼츠도 올리고 열심히 또 그 제작해서 계속 또 꾸준하게 또 업데이트하고. 예. 사실 제가 최근에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이런 이제 기타 유튜브를 쭉 봤는데 음, 이게 그 분명히 이게 각자 어떤 그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 이 유튜브 올리시는 분들이. 네. 막 이렇게 흥미 위주, 재미 위주로 이런 거는 글쎄 저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잘 안 맞는다기보다 잘 못하는 거. 앰프. 잠시만요. 그 일렉 기타 앰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쿠스틱 앰프는 뭐 레이니도 있고 어쿠스틱 앰프가 있어요, 따로. 예. 저 근데 사가지고 거의 뭐 한 10년 이상을 새 걸로 사가지고 한두 번 했나? 그리고는 지금 계속 처박아 두고 있는데 저 뒤에 있어요. 제 뒤에 레인이. 저 뒤에 레인이 있어요. 어쿠스틱 앰프는 어쿠스틱 앰프라고 또 따로 팔아요. 어쿠스틱 앰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비싸요. 아니구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참. 저 살 때는 그렇게 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어쿠스틱 앰프 적당한 게 달님 그 어쿠스틱 앰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소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 좀 고쳐서 쓰셔야 돼요.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잠시만요.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말고. 좀 일단 제가 쳐보고 소리가 잘 나면 그러면은 제가 뭐 좀 제가 뭐 이렇게 판매를 할게요. 그러면 예. 어쿠스틱 앰프. 근데 그 어쿠스틱
이신데 앰프가 필요하실까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보세요. 이 레이니 앰프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저거예요. 근데 그 어쿠스틱 앰프가 왜 필요하시죠? 아, 아, 그러셔서. 어. 왜냐면 그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는 공연할 때 앰프 안 써요. 안 쓰고 그 콘솔로 바로 연결하는데 중간에 그 뭐지? 이름을 까먹었네. 그 커넥터가 있어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 이름이 있는데 다이렉트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장성민님 감사합니다. 예.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점프를 사실 저는 1000명 넘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야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2년 6개월 됐어요. 이제 12월이니까 2년 6개월. 그래도 꾸준하게 했죠. 2년 6개월 동안 그래도 매주 두 개 이상씩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그것도 레슨. 지금 이것도 그 저기 녹음용 마이크고 보컬 녹음용 마이크고 보통은 공연을 할 때 그래서 그 다이렉트 박스 해가지고 다 콘솔로 연결을 하거든요. 대부분 기타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뭐그 어쿠스틱 기타는 굳이 앰프를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보컬이랑 이렇게 해서 보컬도 필요하고 기타도 필요하고 약간 좀 기타가 너무 생으로는 너무 소리가 조금 작아서 조금 더 크게 써야 할 때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그 보컬용 앰프에 거기에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꽂아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쿠스틱용 앰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일렉 기타용 앰프에다가 꽂으면 소리가 완전히 좀 안 좋아요. 예, 어쿠스틱용 앰프에다 꽂아야 돼요. 저 레이니가 소리가 났으면 좋겠네. 쓰리님은 여기 라이브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라이브가 어떻게 라이브가 떴었나요? 신기하네. 그 장성민님 지금 저희 지금 한참을 얘기를 해서 아, 네, 질문하셨습니다. 한번 또 제가 질문을 또 읽어봐요. 일단 장성민님 거 쓰리님 지나가다 있었어요. 야, 이게 또 인연이 되는구나. 그 쓰리님 그 이론하고 기타들 일단 뭐 기본적인 거부터 그 뒤에 뭐 보이싱까지 그 다음에 12키 이런 거 이론도 그렇고 제가 다 올려놨어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려놔서 그 재생 목록이나 이런데 재생 목록에 제가 다 묶어놨으니까 찾기 쉬울 거예요. 그냥 동영상 들어가서 찾으면은
완전 2년 전까지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제가 다 묶어놔가지고 찾기가 되게 쉬우실 거예요. 뭐라는 딱딱 그렇게 제가 다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론하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장성민님 듣고 따거나 타브 악보로 락 음악 커버만 해왔는데 재즈에 관심이 많아 선생님 채널로 공부 좀 해보고 있는데 왕초보집. 아 네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질문하세요. 네. 사실 끝날 시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라이브 원전 멤버 쓰리님 그것도 의미가 있죠. 라이브 원전 멤버도. 사실 금요일 이 시간대면은 엄청 라이브도 다른 채널들 엄청 많을 텐데 꼭 음악이 아니어도 재밌는 것들 되게 많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 장성민님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이게 지금 이게 방송하고 좀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차가 조금 있는 거 아시죠? 예, 꽤 나더라고요 시간차가. 아 어젠가 그젠가 이제 커피를 사려고 이제 모 커피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 그것도 12시 좀 넘어서 12시 반인가? 근데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손님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아 그건 좀 민폐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커피숍에 일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만 세 분인가 있었는데 다들 말도 못하고 서로 어, 약간 좀 신기한 듯이 이렇게 약간. 근데 그쵸?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거 어,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거 이렇게 꽂고 하시면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좀 속삭여도 얘기가 잘 들리잖아요. 근데 그냥 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말이 들어가는 건지 엄청 말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좀. 그리고 저 있는 이 스튜디오 이제 요 저 학원 이 근처에가 이렇게 막 먹자골목도 있고 학원 가고 막 그런데 좀 약간 요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메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와 어떤 날에는 여자 한 분이 길거리에서 혼자 막 춤추고 있고 카메라의 앞에서 약간 이렇게 야시시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성민님 질문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또 부지런히 하다 보면 뭐 또 이제 뭐 또 그 회원 가입도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 따로 모아서 뭘 하고 이러면 아 네. 장성민님 이제 글이 올라왔네요.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키 곡에서 솔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D 마이너 코드가 나와도 그냥 C 메이저 침 자동으로 도리안 모드가 되는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네 맞아요. 네. 자동으로 도리안 모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도리안 모드라기보다는 이제 코드 스케일인 거죠. 도리안 스케일이 되는 거죠. 모드는 코드 스케일하고는 이제 의미는 좀 다르고 모드는 그게 하나의 메인 스케일이 되는 거고 도리안 모드가
모드라는 말이 메이저 스케일이 귀속되어 있는 D-7의 코드 스케일로서 D 도리안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C 메이저 키 안에서 이제 그 구성 코드들 사이에서 이렇게 D-7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도리안이라는 느낌이 나기는 조금 힘들죠. 그냥 코드 스케일로서 이게 D-7이 C 메이저 키에서 D-7이 좀 이렇게 코드가 뭐 한 두 마디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모드적인 어떤 두 마디만큼은 조금 모달적인 어떤 그러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드적인 느낌이 나려면 좀 더 마디가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니면 애초에 모드곡이던가 예. 그것도 어쨌건 장성민님이 어떤 의미로 질문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연습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사용해도 결국엔 D 도리안 스케일이 되는 거죠. D-7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면. 아니죠. 그 다이어토닉 구성이라도 쓰리님 질문은 제가 조금만 있다가 제가 먼저 장성민님 질문 대답 먼저 해드릴게요. 다이어토닉 구성일 때 그냥 C 메이저 스케일 말고는 아니죠. C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더라도 보시면 자, 그냥 C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구성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제가 칠 거예요. 다른 건 안 치고.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있는 코드죠. 거기서 아니에요. 아유, 장성민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념 없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모르시니까 질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장성민님 같은 분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물론 지금 계시는 달님, 쓰리님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251에다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251 백킹 트랙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제 레슨 중에서 메이저 스케일에 관련된 레슨들이 있거든요. 3 트라이어드 패턴, 무슨 세븐스 패턴부터 해가지고 인터벌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그러면 이게 메이저 스케일이 되게 심심하지 않은 스케일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전에도 했던 거지만 죄송합니다. 광고가 좀 나갔네요. 한 대로 갈 것 같아서 뭘로 해볼까요? 251만 나와라 제발. 아이고 재즈가 나와버리네. 그래 어쩔 수 없다. 네.
아예 달님 들어가세요. 아니요, 지금 보이시죠? 다 C 메이저 스케일 안에서만 치고 있어요. 도 오도 그죠 6도 7도 트라이드 그죠. 지금은 제가 최대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물론 이게 뭐 제가 듣기엔 별로 제 연주가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죠. C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음을 안 쳤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두 번인가 살짝 실수로. 자, 지금 D 마이너 세븐 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안에 있는 음들이에요. 어. 다 지금 D 마이너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러니까 레미파 솔라시도래 음만 친 거죠. 지금도.
아, 이펙터는 저기 쓰리님, 이펙터는 그럼요. 지금도 이펙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쓰는 이펙터는 그 제가 그 저기 뭐야 숏 있죠, 쇼츠에 제가 그걸 올려놨었어요. 예전에 2년 반쯤 해서 쇼츠에 쭉 그 보시면 나오는데 TC 일렉트로닉이라는 그 공간계 리버브랑 그 다음에 딜레이 한번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스트라고 보스 거 있고, 이제 옥타버랑 같이 쓰는 거예요. 옥타버도 되고 약간 코러스 소리도 나고. 옥타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튜브 스크리머 중에 TS808 보스 볼륨 페달. 그 다음에 이제 TS9 디럭스. 얘는 808보다 좀 더 세요. 지금 얘가 TS9 디럭스. 근데 제가 볼륨을 되게 작게 해놔가지고 이게 방송에 맞춰가지고요. 그 다음에 렛 디스토션. 이 기타 제가 얘는 좀 약간 락 성향 기타가 아니라서 이거랑 또 이제 그 DL4라고 이제 그 라인6에서 나온 그 명품이 있어요. DL4라고 이제 이만하게 생긴 그 디지털 그 딜레이 계열 공간계만 묶어 있는 거, 그것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디스토션에 어울리는 기타를 갖고 와야죠. 이제 제가 그 자꾸 차를 안 갖고 와가지고 기타를 이제 제가 그 이제 일렉용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디스트 빡빡 빨리는.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얘도 지금 사실 걸려 있는 거예요, 리버브가. 네. 와우도 있습니다, 와우도. 아이고, 밟아야 되는데. 들리세요, 와우? 와우는 서서 밟아야 됩니다. 볼륨을 약간 줄이고.
예, 잘 안 쓰죠 제가. 이거는 이제 라이브 때 이제 그런 퓨전 같은 거 할 때 이런 연주라면 구독 100만 됐. 예, 이런 거는 그쵸. 그 제 앨범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약간 퓨전이나 락에 대한 성향도 갖고 있는 거.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저는 이렇게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제 그 퓨전곡들 보면은 굉장히 좀 펑키하면서도 그 막 근데 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이게 지금까지는 계속 그 레슨 채널로 계속 운영을 해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는데 톤도 조금 더 이제 날카로워야죠. 이러려면 지금은 완전히 그 약간 팬메스니 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톤이지만 아무튼 지금 이게 소리가 어떻게 아까 이펙터 걸었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좀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벌써 10시 10분이 다 돼가네요. 자,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표정님, 쓰리님, 그리고 또 오늘도 참여해 주셨던 또 새로 오셨던 장성민님, 그리고 달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또 저희는 또 다음 또 라이브 때 뵐게요.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장성민님 그 제 그 저기 유튜브 저기 뭐지 재생 목록에 싹싹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보면은 그 2년 6개월 동안에 그 쌓여 있는 그 레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조금씩 공부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덕담 모두 감사드리고 쓰리님도 감사드리고 표정님, 장성민님, 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